오늘은 틱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틱장애 아이들이 많죠. 우리는 틱장애의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틱장애에 대한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그 증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틱장애를 볼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게 자신도 모르게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몸을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깜빡인다든지 아니 찡긋찡긋 한다든지 이마를 위로 올린다든지 까딱까딱 거린다든지 끄떡끄떡 어깨 으쓱 손 이렇게 흔든다든지 이런 행동들은 이 다 수의근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를 틱장애라고 그럽니다. 보통 이런 학령기 때 흔하게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때 3월 달에 이제 새학기 때 환경도 바뀌게 되고 이렇게 밖에 날씨도 추웠다가 더웠다가 날씨도 변화가 심하게 되고 이럴 때 환경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게 되고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틱장애 증상들은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틱장애의 증상들을 보게 되면 행동 틱하고 몸을 움직이는 틱하고 음성 틱, 소리를 내는 틱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행동 틱은 눈을 깜빡인다든지 코를 찡긋찡긋 한다든지 머리를 좌우로 흔든다든지 위아래로 흔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흔들고 어깨를 으쓱으쓱 돌리는 아이들도 있고요. 복부 근육을 움찔움찔 이런 식으로 해서 복부 근육을 움직이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소리를 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리를 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입을 내밀고 이마를 찡그리거나 이런 다양한 행동들 그리고 욕을 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단어를 앞에서 누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들 반복적으로 계속 따라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몸을 계속 이렇게 뒤틀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를 때리거나 그리고 상대방을 때리는 이런 증상들을, 행동들을 가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게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그래가지고 외국에서는 스펙트럼으로 다 보는데 거기 안에 이제 틱장애가 들어가거든요. 자폐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런 행동들이 이것만 갖고 있게 되면 이제 틱장애로 보는 거고 여기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언어 지연이라든지 발음의 문제라든지 인지가 떨어진다든지 사회성이 없다든지 이렇게 추가가 되면 이제 자폐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갖고 있고 수기요법으로 해가지고 이런 증상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틱장애 아이들이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는 것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생기거든요. 예민하다는 것들은 약하다는 거고 약하다는 것들은 긴장돼 있고 긴장돼 있다는 것들은 불균형하고 예민하다, 약하다, 불균형하다 이 세 가지는 같이 다 공통된 부분들입니다. 예민하다는 것들은 특히 이런 감각들 촉각에 예민한 아이 되게 많거든요. 목을 하면 간지럼 많이 타든지 얼굴 세수한다든지 양치한다든지 모자를 쓰는 것들을 되게 이렇게 싫어한다든지 옷도 자기가 즐겨 입는 옷이 있고요. 새로운 옷이라든지 새로운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싫어하는 애들 많습니다. 머리 자르는 이런 것들도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청각이 예민한 아이들이 많고 전정 감각이라고 해서 이 균형 감각들이 이게 불균형하게 되면 자꾸 이렇게 산만해지는 아이들도 되게 많습니다. 감각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예민하다는 것들은 외부 자극에서 쉽게 변화가 생기는 것들이고 외부 자극이 변화가 되면 이 아이들이 또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해지는 이 과정에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볼 때 틱장애 나타난 것은 약하다고 보면 됩니다. 약한 것들은 우리가 수기요법을 가지고 강하게 만들게 되면 외부에서 자극이 와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눈을 깜빡인다는 것들은 눈에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깜빡이게 되고 깜빡일 때 눈 안에 있는 눈물샘을 촉진시켜가지고 눈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눈을 깜빡이거든요. 그러면 각막이 약하다고 볼 수 있죠. 각막이 예민하다든지. 각막은 이 3차 신경 중에 안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마를 자극해가지고 안신경 자극해서 이 각막을 예민도로 떨어뜨릴 수 있고 이쪽에 눈물샘이 있는데 눈물샘은 안면신경하고 안신경하고 두 개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이 안면신경이 나오는 이 가지를 자극해가지고 각막의 예민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눈 깜빡인 것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코를 찡긋찡긋 한다든지 킁킁 한다는 것들은 코가 뭔가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가 약한 것들은 이 아이가 비염이 있게 되면 코 안에 있는 점막들이 부어 있다는 것들이기 때문에 코 안쪽으로 들어가는 혈액순환과 신경들을
자극해가지고 순환들이 잘 되게 되면 코 점막들이 건강하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외부 자극에 먼지라든지 꽃가루라든지 황사라든지 이런 자극에 의해서 이 점막들이 견딜 수 있게 되면 코가 건강해져 가지고 이런 소리나 이런 행동들이 적게 됩니다. 어깨를 으쓱거린다는 것은 어깨 근육이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 근육을 풀어주게 되면 으쓱거리는 게 덜합니다. 이런 특장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은 그 부위가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기 때문에 나타내는 증상이라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수교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자운의 불균형에 문제가 생겨도 직장애가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의 뇌는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균형을 이루면서 몸을 움직이게 되고 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잔에서 언어적 의사소통을 주로 담당을 하고 우뇌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담당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의 행동들,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의도하는 것들을 알아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가지고 이게 좌우의 균형들이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오른손과 왼손이 있는데 손의 기능들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죠, 보통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차이가 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차이가 나게 되면 뭔가 이게 사용하는데 이게 균형들이 깨져 있겠죠. 그렇듯이 뇌도 마찬가지로 좌우 뇌가 완벽히 똑같은 사람은 없지만 살짝 기능이 떨어진 상태게 되면 그렇게 큰 정보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차이가 크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균형이 깨진 상태가 그러면 정보 처리가 빠르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기능적 단절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은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눈을 깜빡이는 증상이거든요. 눈을 깜빡인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눈 바깥쪽으로 싸고 있는 각막이라는 데가 예민해져 가지고 눈을 깜빡인다든지 눈을 자꾸 비빈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각막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들은 이 눈물이 충분히 분비가 되면 각막이 건강해지거든요. 눈물샘이 여기가 있고 눈물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각막을 깨끗이 청소해 준 다음에 눈물관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때문에 눈물샘이 있는 부분들 여기를 자극해주고 눈물관을 여기 충분히 여기 자극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각막을 건강하게 하는 신경은 이게 3차 신경이라고 해서 안신경, 상악신경, 하악신경 3개 중에 이 1번 안신경이 이제 각막을 지배하기 때문에 안신경의 부분들은 여기 이마 이쪽부터 해가지고 코 이쪽에서 이렇게 안신경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괄사를 해가지고 이 안신경이 지배하는 이마와 두피 영역들을 자극하게 되면 이 신경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 각막까지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눈물샘하고 눈물샘을 자극하는 신경이 여기서 실반 안면신경이 이런 식으로 가지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안면신경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교근을 쭉 타고 쭉 이 부분들을 자극하면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가는 혈관들은 여기서 안면동맥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가고 천축두동맥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코 라인하고 이 귀 이쪽 라인을 같이 긁어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코를 킁킁거린다든지 코가 실룩실룩 한다든지 이런 증상들은 코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코 주위를 충분히 자극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코 안쪽을 지배하는 신경이 아까 3차 신경의 두 번째 상악신경인데, 상악신경이 눈 밑에 이 부분에서 이제 아나하신경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포착을 이제 풀어주면서 코 주위를 충분히 자극해주게 되면 코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코가 건강해지게 되면 킁킁거리는 거라든지 코를 실룩실룩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으쓱거리는 것들은 특히 이게 상부 승모근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각근, 흉쇄여들근 이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부 승모근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 뒤까지 풀어주게 되고, 사각근과 흉쇄여들근은 여기 있는 유두돌기 라인을 붙여가지고 쭉 이런 식으로 풀어주게 되면 어깨 근육들이 이완이 되면서 그런 어깨를 으쓱거리는 증상들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가 배를 움찔움찔 거리는 거는 복부에서 나오는 이 신경들이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배를 살살살살 긁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복부를 움찔움찔 하는 아이들이
이 신경 자체가 이제 여기 복근에서 이제 포착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 신경이 피부만 자극하는 게 아니라 이 신경이 근육과 내장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착된 신경이 아랫배 아니면 이 장의 기능들을 떨어뜨리면서 복통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극을 하게 되면 이 장 기능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음성틱 중에 이런 것들은 목 안에 있는 이 인후두 쪽의 이물감이라든지 거기가 이제 불편해서 나타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인후두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인후두를 지배하는 신경이 9번 서린신경이 나오는데 이 서린신경이 턱 밑으로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흉쇄유돌근 안께서 턱 밑에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되고요. 인후두 쪽으로 가는 혈관 자체가 이 심장에서 이 머리 쪽으로 올라오는 경동맥이 두 가지 나누는데 하나가 내경동맥으로 해서 뇌 안쪽으로 들어가고 외경동맥이라고 해서 목과 얼굴과 두피 쪽으로 가는 외경동맥이 8가지 가지가 나가는데 하나는 갑상선, 하나는 인후두 쪽으로 나가는 가지가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쇄골 밑에 라인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어줘가지고 목 라인을 같이 풀어주게 되면 인후두로 가는 혈액순환도 좋아지게 되고 신경 순환도 좋아지면서 이 목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소리 내는 것도 훨씬 줄어들 겁니다. 제가 인형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이게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게 효과가 있겠어? 그러는데 한번 해보시면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육과정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기회가 생겨서 교육을 듣게 되면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